예. 이재명 10월 퇴진 설, 한동훈 출마 설. 자, 정치권 일각에서 이 두 가지 설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 안팎으로 이제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당에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김영재 의원님들이 대표님 사퇴라든지 뭐 책임론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한다. 구체적 시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여기 계신 네 분의 패널들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 맞는 것 같다면 O, 틀린 것 같다면 X. 자, 네 분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죠. 아, 예. 자, 세 분은 X, 사퇴 안 한다. 한 분만 O. 자, 박원석 의원 혼자서 O를 들었기 때문에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뭐 연초부터 8월이다, 10월이다, 연말이다 여러 설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위기의식이 깊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 체포동의안 왔다가 부결돼서 어쨌든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이 쌍방울 사건이 이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조만간 소환도 있을 예정이고 구속영장 청구가 또다시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 없는 전망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최근 들어서 정권이나 여당의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여론조사상 그 정권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실제 떨어졌는데 반사이익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로 인한 당의 리더십의 리스크, 이걸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총선이 임박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저는 민주당 그 내부도 버티지 못할 거다. 그런 면에서 일정 시점에서 일선 후퇴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정 시점이 아직까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질문은 10월이라고 드렸단 말이죠.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하실 땐 10월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 10월은 의미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거법에 대한 판결도 도래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10월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국내 신고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조금 다른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에 있다고 하지만 지지율상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앞선다라는 취지의 어떤 정당성 부여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것도 지금 명분을 잃었어요. 거기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혁신위 활동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결국은 사실은 상황은 무르익은 게 맞아요. 10월 달이.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을 보는 시각,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 퇴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재명 대표만큼은 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저지하기 위한 또는 그 위력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직 유지가 제일 큰 거고, 본인의 안위를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해 봐도 그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가면서 10월 그때 10월뿐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진해서는 아마 대표직을 내놓지 않으시지 않을까.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색해서 논평을 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속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안 부장님.
예,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저기 국힘 쪽 패널이라고 볼 수 있는 장성철 소장이 10월에 사퇴하고 K모 의원이 대신 대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 여기서는 아마 이쪽 우리 당내 사정은 제가 제일 밝을 것 같은데 예. 저도 그 김두관 의원님께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전혀 금시초문이고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아, 나왔는지 K 의원이 김두관 의원이. 도무지 모르겠다. 청기 이런 누설을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벌써 나왔어요. 많은 다른 곳에서 직접 장 소장이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 10월 사태설도 그렇고 애초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승전 이재명 대표 사퇴설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헌데 어떻습니까? 대장동 저수지 검찰 측에서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저수지 428억 유동규라는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지금까지 뭐 두드러진 이재명 대표의 그런 혐의점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300몇 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눌 만한 사건이 없다 보니 최근에 또 대북 송금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일들이거든요. 이곳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 늘 이렇게 사퇴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전에 비명계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쪽의 의원들조차도 앞으로 총선에서의 새로운 대안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의 그냥 제가 보기에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더 오랜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나머지 또 다른 소수 의견은 나중에 듣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은 3대 1로 사퇴 안 한다의 의견이 더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